BJT 소자의 하이프리퀀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심볼은 NPN 트랜지스터인데요. 여기 에미터가 N, 베이스가 P타입, 컬렉터가 N타입으로 쓰여져 있는 NPN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베이스, 여기가 에미터, 여기가 컬렉터에 해당합니다. 여기 컬렉터, 베이스, 여기가 에미터 이렇게 생겨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에미터하고 베이스는 정상 동작을 할 때 포워드로 바이어스가 걸려서 에미터에 많은 일렉트론이 있는데 그 일렉트론을 베이스로 인젝션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에미터 베이스 정션 사이에는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려 있는데요. 이 모든 PN 정션 사이에는 공핍층이라는 디플리션 리전이라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P타입, 여기가 지금 P타입 트랜지스터고 이게 N타입 트랜지스터인데요. 처음에 이게 정션을 만들면, 폼 정션을 하게 되면 하얗게 밀려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저희들이 공핍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원래는 P타입인데 지금 하얗게 변했는 자리는 원래 홀이 있던 자리인데 제가 카피해서 가져볼게요. 이 부분은 원래 홀이 있었는데 홀이 빠져나가고 나면 네거티브 이온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이 부분은 일렉트론이 많이 있었는데 일렉트론이 디퓨전에서 그 P타입으로 건너가고 나면 여기는 플러스 이온이 남아 있습니다. 이온은 전자와 다르게, 전자와 홀과 다르게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들이 공핍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핍층은 바이어스드 PN 정션을 봤을 때 저희들이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면 이 공핍층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미터하고 베이스 영역에는 공핍층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 보시면 많은 일렉트론과 홀이, 여기에 일렉트론이 건너오고요, 여기 홀이 건너갑니다. 그래서 건너간 일렉트론과 홀이 그 머티리얼 안에 많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전하가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베이스와 에미터 정션 사이에는 디퓨전 차지, 다시 말해서 에미터에서 인젝션된 많은 전자가 베이스에 들어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베이스의 전하량을 저희들이 Q의 N이라고 적어놨는데요. Q의 N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컬렉터에서 캡처되는 일렉트론, 이 일렉트론에 의해서 컬렉터 커런트가 형성이 되는데요. 일렉트론이 베이스 영역을 건너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타우 F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타우 F를 저희들이 베이스 트랜짓 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베이스 트랜짓 타임은 에미터에서 인젝션 된 일렉트론이 컬렉터에 캡처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에 들어있는 전하량을 이 트랜짓 타임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컬렉터 커런트가 됩니다. 단위를 보시면 쿨롱 퍼 세크 단위가 돼서 전하의 단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하가 트랜짓 타임 곱하기 컬렉터 커런트로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영역을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타우 F만큼 걸리니까요. 이 타우 F분의 베이스 영역이 저장되어 있는 전하를 하게 되면 이게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전하를 계산하면 이렇게 주어지는데, 전하가 있으면 전하가 지금 보시면 컬렉터는 커런트가 스케일 커런트의 익스포넨셜에 VBE 오버 VT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하는 지금 이 전하는 다시 적어보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요, 타우 F 트랜짓 타임 곱하기 스케일 커런트 곱하기 익스포넨셜 VBE 오버 VT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하를 전압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전압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동작점에서 미분을 합니다. 그렇게 미분을 하게 되면 이게 캐패시턴스가 됩니다. 캐패시티 데피니션이죠. 그래서 캐패시터 값을 찾아보게 되면 타워 F 곱하기 GM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캐패시터는 베이스와 에미터 정션 사이에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려있는 디퓨전 차지에 의해서 저장되어 있는 전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캐패시턴스 값, 그래서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붙어 있는 캐패시터, 이걸 C 파이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캐패시터를 우리가 디퓨전 캐패시턴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베이스하고 컬렉터 영역은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려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이오드를 역방향으로 바이어스를 걸게 되면 디플리션 리진이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면 이 공간은 공피층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패러럴 플레이트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보시면 디퓨전 커런트가 없습니다. 포워드로 걸게 되면 디퓨전 커런트가 반대 방향으로 건너가서 많은 디퓨전 커런트가 있어서 상대방의 P타입에도 일렉트론이 많이 저장되어 있고요. N타입도 홀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버스 바이어스 걸리게 되면 공피층이 늘어나면서 디퓨전은 없고요. 이 두 개가 패러럴 플레이트처럼 캐패시턴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캐패시턴스 값이 이 디플리션 캐패시터라고 그러는데 공피층 캐패시터입니다. 공피층 캐패시터는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베이스 컬렉터 영역은 지금 저기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공피층인데요. 이 공피층이 넓어서요. 여기에는 디플리션 캐패시턴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파이는 저희들이 디퓨전 캐패시터라고 부르고요.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C뮤는 C뮤를 우리가 디플리션 캐패시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베이스 컬렉터 영역에 존재하게 됩니다. 당연히 C파이가 C뮤보다 훨씬 큽니다. 대개의 경우 디퓨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C파이가 C뮤보다는 일반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베이스 에미터의 포워드 바이어스로 인한 디퓨전 차지가 베이스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지에 의해서 표현되는 캐패시터가 C파이, 베이스 에미터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베이스 컬렉터 쪽은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려서 공피층이 형성이 됩니다. 이 공피층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캐패시터가 디플리션 캐패시터, 즉 공피층 캐패시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캐패시터가 BJT 트랜지스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C뮤,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 캐패시터가 C파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여기가 저희들이 알고 있던 R파이, GM, RO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RX라고 있는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BJT 디바이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요.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요. 처음에 아래쪽에 서브스트레이트가 있는데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맨 처음에 저희들이 일렉트론을 임플란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렉트론이 많이 있는 N타입을 처음에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컬렉터 컨택을 박아서 컬렉터로 만듭니다. N타입으로. 그리고 나서 베이스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P타입을 임플란트를 합니다. 그래서 P타입을 임플란트를 해서 여기를 P타입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베이스 영역을 정의합니다. 베이스 컨택을 박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P타입을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또 베이스 에미터 영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 위에 에미터 영역을 여기가 지금 N타입입니다. 여기 에미터를 다시 디퓨전을 시켜서 만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인데 이건 지금 크로스 섹션을 본 거고요. 탑에서 보게 되면 에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에미터 영역이 있고요. 여기가 에미터입니다. 그리고 베이스 영역이 여기가 이제 베이스 영역인데요. 베이스 영역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베이스 영역이 베이스 컨택이 여기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베이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컬렉터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여기에 컬렉터를 만듭니다. 여기가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생겨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크로스 섹션이 생겨 있고요. 저희들이 트랜지스터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트랜지스터 액션이 일어나서 이 부분을 제가 그린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실제로 P타입의 베이스 영역이 됩니다. 근데
베이스 터미널은 여기 붙어 있죠, 그죠? 베이스 터미널은 여기 있고 트랜지스터 액션은 여기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항이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영역 가는 데까지. 그 저항이 이 억세스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대개는 무시합니다, RX는. 그래서 RX는 베이스 실제 컨택에서부터 트랜지스터 액션이 일어나는 베이스 영역까지, 터미널에서 트랜지스터 액션이 일어나는 베이스 영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패드의 저항을 우리가 R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파이는 베이스 에미터 정션에 붙어 있는 디퓨전 캐파시터, C뮤는 베이스와 컬렉터 정션 사이에 붙어 있는 디플리션 캐파시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디퓨전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GM 곱하기 트랜지트 타임으로 되어 있고요. 디플리션은 공표층 캐파시터는 이게 전압이 VCB 전압이 제로일 때 그때의 캐파시턴스 값인데요. 거기에서 캐파시터 전압, CB 전압, 역방향 전압이 커지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플리션 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캐파시턴스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스케일 팩터를 나타내고 있는 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정션이 어떤 형태로 생겨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M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정션이 어블럽트 정션이냐 그레이디드 정션이냐에 따라서 어블럽트는 갑자기 N타입에서 P타입이 바뀌었을 때, 그레이디드 정션은 N타입에서 P타입으로 서서히 바뀌었을 때, 그랬을 때 이게 M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블럽트일 때, 어블럽트라고 얘기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여기까지는 P타입, 여기까지는 N타입 이렇게 정션을 만들게 되면 이게 어블럽트 정션입니다. 그랬을 때는 M이 0.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M 값은 정션의 타입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성 쪽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디플리션 캐패시턴스가 CMU가 이렇게 붙어 있고 디퓨전 캐패시터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모델은 이 C파이와 CMU를 달아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RX는 대개의 경우 무시합니다. 이때 저희들이 하이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규정하는 파라미터 중에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 FT라는 게 있습니다.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인가되고 있는 베이스 전류가 있습니다. 이 베이스 전류가 여기에 인가되면 이 베이스 전류는 여기 R파이로 흐르거나 혹은 C파이로 흐르거나 혹은 C뮤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커런트의 합이 여기에 주어져 있죠. 베이스 커런트가. 그래서 베이스에서 인가된 커런트는 R파이, C파이, C뮤로 흐르게 됩니다. 반면 컬렉터 노드에서 노드 이퀘이션을 세워보면요, 지금은 컬렉터 에미터가 이렇게 이제 AC 숏이 이렇게 나 있다고 생각했을 때요, 여기에서 컬렉터에서 들어가는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거나 혹은 여기 흐르는 전류,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가 GM 곱하기 V파이에 해당하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서 V파이를 뺀 지금 지금 여기는 전압이 제로니까요, 여기 전압이 V파이고 여기고요, 여기는 지금 컬렉터는 전압이 안 걸려 있다고, 컬렉터 에미터는 AC 숏이 나 있다고 생각하면 노턴 커런트처럼 계산한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컬렉터 커런트는 여기 0 마이너스 V파이, 여기 전압에서 여기 전압을 빼서 캐패시터의 어드미턴스 값을 곱하면 이렇게 값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컬렉터 커런트가 됩니다. 그래서 둘의 비를 내게 되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베이스 커런트와 컬렉터 커런트 사이에 비가 주어지는데, 저희들이 여기가 작다고 보고 무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분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그 R파이를 분자 분모에 곱하게 되면 GM 곱하기 R파이 1 플러스에 S 대신에 J 오메가를 넣고요, C파이 C뮤의 R파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코너 프리퀀시는 레지스터 곱하기 캐패시터의 값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R파이 곱하기 C파이 C뮤의 곱이 C정수가 되고요, C정수를 뒤집으면 코너 프리퀀시가 됩니다. 그래서 커런트 게인의 코너 프리퀀시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메가 t, 이 게인이 1이 되는 자리, 그래서 주파수가 아주 크면 저기를 커런트 게인을 IC와 IB 사이의 B, 이게 커런트 게인인데요, 커런트 게인을 여기 1을 무시하면 오메가가 아주 커서요 이렇게 됩니다. 오메가에 J 오메가에 여기에 오메가 베타 분의 GM 알파이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근데 여기에 크기가 1이 되는 주파수, 그 주파수를 우리가
오메가 t라고 합니다. 1이 되면 여기를 우리가 오메가 t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기를 딱 계산했을 때 오메가 t가 되는 자리를 찾아보면 오메가 t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요.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gm 곱하기 알파이 곱하기 이게 그 오메가 베타를 곱하게 되니까 알파이 곱하기 C파이 플러스 C뮤 분의 1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가 GM 나누기 C파이 플러스 C뮤, GM 나누기 C파이 플러스 C뮤 값으로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가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BJT 디바이스 하나를 뒀는데요. 이게 동작점 어널시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작점 어널시스를 하기 위해서 여기 시뮬레이션을 제가 켜겠습니다. 그래서 동작점 어널시스를 코먼 에밋 템프에서 지금 바이어스를 걸어놨죠, 그죠? 이 지점에서의 바이어스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가 뷰를 열어서 스파이스 로그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를 제가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BJT 디바이스의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를 보시면 GM 저희들 알고 있는 값이고요. 알파이, RO 이렇게 저희들이 봤습니다. 여기 보면 RX라고 있습니다. 여기 20옴 그게 여기 있는 RX입니다. 그리고 CBE라고 적혀 있죠. 이 캐패시터가 뭐냐면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붙어 있는 C파이 값을 나타냅니다. CB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그리고 CBC 이 값이 C뮤 값을 나타냅니다.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붙어 있는 캐패시터. 지금 보시면 거의 한 10배 차이가 나죠. 여기에 10배 하면 10-11승 이렇게 10배보다 조금 더 C파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C파이가 이렇게 베이스 에미터에 붙어 있는 캐패시턴스가 C뮤보다 훨씬 더 크게 됩니다.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리고 제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FT라고 있습니다. 유닛 게인 프리퀀시가 있는데요. 유닛 게인 프리퀀시는 이 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GM이 얼마냐면 6.15 2의 마이너스 2승 이게 트랜스 컨덕턴스 값입니다. 나누기 C파이가 CB니까 3.42 2의 마이너스 11승 정도 되고요. C뮤가 2.86 2의 마이너스 12승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메가 t가 나옵니다. 오메가 t를 2파이로 나누면 얘가 ft가 됩니다. 2 나누기 파이 이렇게 하면 ft가 되는데 이게 좀 커서 여기 보시면 2.864 곱하기 10의 8승 이렇게 나오죠. 2.8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이 값이 여기 지금 유효수가 너무 커서 그런데 유효수를 이렇게 줄여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 값이 2.864 곱하기 10의 8승이 이 ft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BJT 소자의 인터널 캐패시터에 의해서 주어지는 FT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가 어떻게 얻어지고 내부의 CBE와 CBC, C뮤와 C파이가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